니테크 정치평론입니다. 탄핵 판결 기일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상한 통합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놓고서 통합 외치는 자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 주도 탄핵이 선고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180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더 빠를 수도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사기 내란죄를 포함시켜 전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 표결이 가결되었고 헌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서 대통령 탄핵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묻지마 탄핵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차질은 개의치도 않았던 헌재로서 기이할 정도로 이례적인 태도였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 어떤 그럴듯한 이유도 갖다 댈 수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극좌파로서는 불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그들이 내정한 이재명 2심 선고일 3월 26일이죠. 선고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재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의견 합치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것이겠죠. 헌재의 이념 편향 4명의 재판관은 대개인, 대가리가 깨져도 탄핵 인용이니 저들이 원하는 전원일치는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재판관들이 전향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국론 분열시키는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경우 반국가 세력들이 집단 반발과 조직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광화문 광장과 헌재 앞의 국민들이 절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52일간의 불법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보수를 내세우는 조중동과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같은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에서 국민통합 메시지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은 숙소에서 자숙하고 튀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통합 메시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반국가 세력과 통합하라는 말인가요? 언론의 이런 기류에서 읽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가 문득 다른 기류를 간파했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 논조입니다. 우리는 정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양비론이죠. 그렇다면 계엄 이후 일관되게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비겁함 빼고 어떤 논리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동훈이 친한파 국회의원 3명을 대동해서 나타났습니다. 배신에 대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출판기념회를 북콘서트로 이름만 바꿔 슬그머니 시작한 정치재계의 행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시 나서는 겁니까? 이자의 정치 행보에는 이재명 못지않은 조급함과 경박함이 녹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글쎄 그럴까요? 말을 아끼지만 이자는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기각과 대통령 복귀 발행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입니다. 한동훈은 이 자리에서 좌파들과 매판 언론이 주장하는 통합의 메시지에 호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승복은 당연한 것이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줄 탄핵과 부정선거, 예산 전행 등으로 국가를 노란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세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통 있는 대형 교회의 하나임에도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되어버린 순복음교회를 한동훈도 찾았다는 데서 그의 성향 또한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얼마 전 출간한 그의 책자의 제목은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와 똑같은 국민이 먼저다였습니다. 출판사도 좌파 전용 출판사였습니다. 한동훈이 하는 짓이다 그렇죠. 그러나 2020년부터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며 심심치 않게 좌편향 의혹도 받아왔던 이영훈 목사로부터도 그는 환대가 아닌 홀대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분열과 반목과 배신의 아이콘을 꾸짖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한동훈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는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위증 공작을 하며 헌재, 검찰, 공수처 등 사법 카르텔과 연합해서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극좌파들과 무조건적인 통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마음이 너그러운 정치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후 어디서 자신에 대한 사살 명령을 들었는지 흑백도 가리지 않고 내란죄의 자백이라며 좌파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을 종용했던 바로 그 한동훈입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때 뜬금없이 나타나 통합을 외치는 모습은 배신자 정치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도한 국회와 기울어진 공조직을 그대로 두고 봉합하는 통합을 한다면 대통령이 추운 겨울 구치소에서의 고생과 엄동설안의 밖으로 뛰쳐나온 국민들의 고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이라니요. 한동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싸구려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이런 일이 재발이 원천적으로 제어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극좌파들은 나라를 말아먹으려다 여의치 않으니까 뒤를 노리면서 통합하자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매사에 타이밍이 있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던 내란 때 덧씌우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자 다른 사람과 진영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어거지 프레임을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의 묘한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이재명 암살 음모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암살 음모설이 나온 후 공식 소탕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해에 가깝게 보인 부산 가덕도의 흉기 피습 사건이나 출퇴근 단식을 앞세워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노린 짓거리들은 그의 이런 행보에 반드시 다음 단계의 음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암살을 원하는 자들은 자유우파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엄정한 법의 단죄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이재명 주위에서는 이재명이 불리할 때가 되면 목숨으로 빚을 갚는 인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암살을 은근히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 극사파 세력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살설의 배후에 국군 HID가 있는 것처럼 퍼뜨립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누군가에게 암살이라도 당한다면 여당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는 시체팔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극좌파들은 버리는 패도 귀하게 활용하곤 합니다. 이재명의 암살설이 음모설로 보이기는 하지만 만일 있다면 극좌파들이 용도패기 자작극일 가능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주일이 1차 고비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십시다. 화이팅! 폴리토코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